저는 여러분들이 이 환자들에게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라고 섣부르게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슨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을,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 그런 미리 컴플레인을 예방하는 응대를 우리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이런 컴플레인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물론 응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예방하는 상담을 하자.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사람의 컴플레인은 뭐였죠? 왜 꼬매지 않았어? 발치를 그렇게 많이 할 거였으면 꼬매줬어야지. 그래서 지혈이 안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사항 얘기할 때 안내문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 안 돼요. 똑같은 발치라는 행위여도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원장님이 발치를 했어요. 근데 꼬매지 않았어요. 출혈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꼬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염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봉합이 회복에 더디거나 염증 때문에 붓기를 더 많이 이렇게 초래할 것 같을 때는 의도적으로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 오늘 이를 빼셨는데 오늘 뺀 자리를 꼬매지 않았어요. 꼬매면 오히려 더 많이 붓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이 일부러 꼬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솜을 2시간 동안 꼭 물고 계셔야 돼요. 피하고 침은 다 삼켜주시는 게 좋으시고 차갑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찜질을 하기가 불편하시면 떠먹는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세요. 라고 내가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 잠도 못 자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의사항 잘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환자가 꼬맬 수도 있고 꼬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구나. 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꼬매는 건 아니구나 라고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더라도 꼬매지 않은 것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솜을 물고 계실 때 꼭 한 가지 더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솜을 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마취가 풀리면서 물고 있는 압력 때문에 통증을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마취가 풀리면서 압력 때문에 물고 있는 압력 때문에 더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을 뗀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한다고 솜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내가 물고 있을 때 그 이물감이 싫어서 솜의 위치를 바꾸면 상처가 난 부위를 제대로 압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솜을 물고 있었으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솜을 물려놓은 건 뺀 자리에 그걸 보고 물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뺏는 위치, 쨌는 위치가 약간 뒤쪽일 수도 있고 앞쪽일 수도 있고 안쪽일 수도 있잖아요. 혀 쪽일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이 물려놓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위치니까 솜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게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2시간 동안은 불편하시더라도 쉿 하는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말하면서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솜의 위치가 바뀌어져서 지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혈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무조건 병원에 탓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진료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상황, 구강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예측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어떠한 주의사항에 내가 첨가해야 될 거 더 첨가하고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건 더 강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이다 라면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일까지 완전히 지혈되는 거 확인하고 약 드셔야 돼요. 내일이 되어도 피가 스며나면 절대 약 드시면 안 되고 하루 정도 더 미루셔야 됩니다. 라는 게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안내문에는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 환자의 정신병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염증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뭐 수술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으니 차갑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러한 이 환자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안내하시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의 컴플레인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상담법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라고 섣부르게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정말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득의 말이 아니라 뒤늦게 설명하는,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정 고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산꼬미들은 저와 함께 컴플레인이 없는 치아 만사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온 날들도 함께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오늘 하루도 환자분들 사이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날들도 화이팅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상담을 하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또 이만 안녕.